미국과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인 북한 기업들과는 사업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측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과 중국 측 양재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 등은 첫 외교안보 대화를 열어 이 같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북한 정권에 훨씬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양국은 이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에 대해 즉각 불법적인 핵무기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환경 영향평가가 곧 배치 연기나 번복을 뜻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대북 정책 방향에 있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부각해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갖고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과 북핵 대응 구상을 밝혔습니다. 사드 환경 영향평가가 곧 배치를 연기하거나 결정을 뒤집는다는 뜻은 아니라며 이미 일부 배치가 됐지만 정당한 법 절차는 거쳐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임 정부의 결정이지만 그 결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도 거듭 강조했는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조야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대북 정책에 있어선 트럼프 대통령과 방향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가 말하는 관여가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전술과 매우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화는 필요하지만 핵동결에 대한 북한의 확실한 의지가 전제돼야 한다며 미국의 정책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강조한 전날 CBS 인터뷰와 궤를 같이 하는 발언입니다. 문 대통령은 첫 번째로 북핵 동결, 두 번째로 핵 폐기를 이루도록 하는 단계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정은은 비이성적이고 매우 위험한 인물이지만 북한을 비핵화할 권한을 가졌다며 조건이 맞는다면 평양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선 일본이 법적 책임을 지고 공식 사과를 하는 것이 해결의 핵심이라며 재협상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도 이 한 가지 문제로 양국 관계 진전이 막혀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우입니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된 오토 원비어가 끝내 사망하자 미국 정부는 북한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원비어 사망에 따른 응분에 조처를 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는데요. 네, 미국 의회도 대응책 논의에 나섭니다. 워싱턴에서 심인성 특파원입니다.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사망하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원비어의 부당한 구금에 대한 북한 책임론을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미 국무부가 이 점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We remain committed, and the Secretary remains very committed to hold North Korea accountable for his death.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물을지를 모색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즉각적인 대응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 3명의 석방을 즉각 촉구하는 것과 미국인들이 북한 여행을 만류하는 것입니다. We don't want people to encourage Americans, let alone people from many other nations, to go to North Korea. We can't get to you, so we remain very concerned about that. 북한 여행을 주선하는 중국 여행사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미 국무부가 북한 여행 금지령을 발동할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제재 강화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간 22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원비어 송환 문제를 북측과 교섭한 조셉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출석시킨 가운데 비공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원비어의 억류부터 사망에 이르는 사건의 전모, 그리고 향후 대응책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심인성입니다. 북한의 개춘형 인도 주재 대사가 미국이 한반도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잠정 또는 영구 중단하는 등 조건이 충족될 경우 북한도 핵과 미사일 실험을 동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 대사는 인도 방송과의 인터뷰에 출연해 미국과 언제든 대화에 응할 수 있지만 선결 조건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개 대사는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은 끔찍한 동족 상잔으로 이어지는 핵전쟁이라며 핵과 미사일 개발은 자기 방어를 위해 불가피했지만 전쟁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왜곡된 주장을 초중학교 교과서 지침에 명시했습니다. 네, 이뿐 아니라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정선 특파원입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초중학교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를 공표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해설서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반복해서 항의하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중학교 사회의 공민 분야 해설서도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로 가르치도록 명기했습니다. 일본의 입장은 역사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정당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학생을 지도해야 한다고 기술했습니다.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을 겪는 북방 영토, 중국과 분쟁을 겪는 센카쿠 열도도 일본 영토로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는 교과서 제작업체의 편집 지침이자 교사의 수업 지도 지침이 됩니다. 이번 해설서로 인해 일본의 왜곡된 영토 교육이 현장에서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토 관련 기술이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군국주의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학교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는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 중인 개헌 절차가 처음으로 명기됐습니다. 초등학교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는 자위대의 역할이 추가로 명시됐습니다. 새로운 해설서는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 김정선입니다. 정부는 일방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일본의 교과서 지침이 공표된 데 대해 강력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타가와 가스로 주한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불러 엄중한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성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본의 역사 또는 독도 관련 조치에 대해 처음 나온 항의 성명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어제 첫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핵,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양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외교부는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으며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완전한 핵폐기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시다 외무상이 합의에 착실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강 장관은 우리 국민 대다수와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답했습니다. 두 장관은 올해 일본에서 개최 예정인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조기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